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나라를 되찾으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노력을 알아봅시다. 자, 방금 3.1운동의 영향으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진다고 배웠죠. 과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에 맞서서 어떤 방식으로 나라를 되찾으려고 했는지 이번 시간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3.1운동 전후로 국내외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 근데 여러 개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 개다 보니까 하나로 힘을 쓰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바로 여러 지역의 임시정부는 독립을 위한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바로 통합정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힘을 하나로 모아서 일본에게 맞서야 되겠죠. 바로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해준 사건이 바로 3.1운동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드디어 1919년 9월 바로 중국 상하이에서 여러 임시정부를 통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면 왜 중국 상하이에서 만들었겠어요? 중국 상하이에서는 아직 일본이 이 중국 상하이에까지 힘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중국에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면 가장 유명한 인물, 물론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꼭 기억하실 인물이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이 되겠죠. 굉장히 임시정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결국 비밀 연락망을 조직해서 국내외 독립운동을 지휘하겠죠. 왜? 일본이 독립운동가들을 계속 체포하고 고문하고 잡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밀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겠죠. 또한 독립자금을 모으고 다른 나라랑 외교 활동도 하면서 독립운동을 펼치게 된다라는 거 보아드리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님 여기 나오죠. 김구 맞아요.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김구 선생님 바로 한인애국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든다. 그래서 바로 무력으로 일제 저항해서 광복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김구 선생님의 한인애국단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한인애국단이 주로 하던 일은 뭐겠어요? 바로 일본의 주요 정치인이나 우리나라 침략에 앞장서는 바로 군인 이런 유인들을 암살하는 주로 일들을 하게 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 남자연이 나와 있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여성계몽운동에 앞장섰다. 그녀는 일본인 관동군 사령관을 죽이려는 계획에 가담한 것이 드러나 일제에 체포되어 투옥되었다가 풀려난 후 순국했다. 아, 여러분 영화 얼마 전에 유명했던 영화 암살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거기에 이 한인 애국단이라든지 이런 바로 이렇게 우리나라를 침략해오던 이런 일본의 관동군 사령관 이런 군인들을 암살하고자 한 조직이 바로 김구의 한인 애국단 이런 조직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여성들도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바로 힘쓰신 분들이 있다. 그래서 영화에 보시면 암살에 나오는 거기 저격수로 나오는 전지현이라는 인물이 전지현 배우 알죠? 그 전지현이 연기하는 역할이 바로 이 남자연을 모델로 삼아서 영화적으로 만들어진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영화니까 뭐 100% 사실은 100% 사실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남자연이 바로 이 전지현이 맡아서 연기하는 역할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또 교과서에는 없지만 또 이렇게 일본의 정치인이나 군인들을 암살하던 또 하나의 유명한 조직이 있었는데 바로 그 조직이 뭐냐면 바로 의열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어요. 바로 의열단을 이끌던 인물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저 영화에도 나와요. 바로 약산 김원봉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김원봉과 김구가 이끄는 한인애국단과 의열단이 바로 이런 일본의 정치인들이나 군인들을 암살하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한 의지를 높이는 그런 단체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중국 상하이네요. 일본인들을 피해서
임시정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건물이 작죠. 그리고 이 건물도 전체를 다 쓴 게 아니었다고 선생님이 배운 것 같아요. 여기는 요 정도의 크기만 사용했다. 지금 가보면 우리나라가 중국 상하이, 중국과 협의해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처럼 만들어 두었는데, 이건 이제 옆 건물을 좀 사서 확장을 한 거였고 실제로는 굉장히 좁았다고 해요. 아무래도 일본을 피해서 중국에다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공간을 빌리다 보니 뭐 돈도 많이 없었을 것이고, 그다음 또 혹시나 또 일본에 그런 뭔가 체포하러 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독립운동이 굉장히 어려웠을 수 있겠죠. 그 다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계속 이렇게 상하이에서 뭐 항저우, 난징, 우한, 장사, 광저우, 류저우, 구이양, 마지막은 충칭까지 계속 보면은 중국에 여기 있는 이 해안가에서 내륙으로 자꾸 옮겨가죠. 과연 왜 계속 이동했을 것 같아요? 그치, 알 수 있지. 왜 그랬을까? 나중에 바로 이 일본이 바로 중국을 침략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임시정부가 처음 상하이에 만들어질 때만 해도 상하이는 중국의 땅이었는데, 일본이 이제 조선을 넘어서 중국까지 점점 침략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당연히 침략을 들어올 때는 이 바닷가 쪽부터 침략을 해 들어오겠죠. 상하이부터 쳐들어가고 난징으로 쳐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본의 중국의 침략에 되면서 중국이 이제 일본에게 져가니까 마찬가지로 임시정부도 이렇게 계속 청사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김구 선생님의 한인 애국단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윤봉길입니다. 윤봉길은 상하이 흉코우 공원에서 바로 일본 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행사장에서 폭탄을 던지는 의거를 흔들림 없이 실행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나라 침략에 앞장섰던 수많은 정치인이나 군인들을 바로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다. 여기 보시면 윤봉길 선생님이 사진 있죠. 그다음 윤봉길 선생님은 당연히 일본의 정치인이나 군인들에게 폭탄을 던졌다는 이유로 바로 체포되었고 나중에 일본에게 처형당해서 순국하시게 되죠. 이런 분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젊으시잖아요. 사진을 보면 얼마나 젊은 청년이에요. 자기가 폭탄을 던지면 어떻게 될 건지 너무 잘 알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 독립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또 우리가 지금 있다는 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리고 이런 요인들을 암살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식 군대가 있어야 된다. 맞아요. 네. 군대가 있어야죠. 나라라는 것은 정식 군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군대를 바로 만드는데 독립군을 모아서 바로 무슨 군대를 만드냐면 한국 광복군이라는 정식 군대를 만들어서 나중에 일본과의 전쟁까지도 준비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요해요. 바로 3.1운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3.1운동 이어받았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게 뭔가 싶을 텐데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밝히고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갖추었다 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헌법 1조에 지금 나와 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알고 있나요? 우리 알고 있죠. 대한민국의 헌법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헌법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주권이라는 건 결정하는 권한은 바로 국민에게 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전에는 누구한테 있었다는 이야기야? 기억나? 대한제국이었잖아. 대한제국이고 대한제국은 황제에게 권한이 있던 나라였어.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어? 왕에게 있었잖아. 왕과 누구에게 있었어? 지배하는
양반들에게 있었잖아. 모든 일을 결정하는 권한이.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후에 우리나라는 황제나 왕, 양반 이런 나라 인정하지 않아. 우리나라는 이제부터 누가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 바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임시정부라고 하는 단체가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리나라 역사에 지닌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펼쳤던 그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두 번째로는 바로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았다. 맞아요.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민주주의의 바로 뿌리가 되는 나라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계속 황제나 왕을 지도자로 하는 그런 나라를 꿈꿨다면 이렇게 역사에 오래 남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만약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고종이 사망하고 순종이나 또 다른 조선의 이씨 왕조를 지도자로 삼아서 다시 독립을 하려고 했다면 과연 이렇게 독립운동을 끈질기게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만약 그것이 성공하고 광복 이후에 또 이씨 왕조, 그치? 조선처럼 왕이 있는 나라가 만약 되었으면 여러분이 지금처럼 뭔가 자유롭게 살 수 있었을까? 그치?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얼마나 임시정부가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윤봉기를 보내는 김구의 마음은 어땠을까? 김구는 윤봉기를 의거당일 상황을 다음과 같이 썼다. 바로 김구 선생님은 독립운동을 하면서 유명한 책을 남겼는데 그게 바로 백범일지죠. 윤구는 자기 시계를 나에게 꺼내주고 이 시계는 어제 선서식 후에 선생님 말씀대로 6원을 주고 산 시계인데 선생님 시계는 2원짜리니 저하고 바꿉시다. 제 시계는 앞으로 1시간밖에 쓸 수 없으니까요. 하기에 나도 기념으로 윤군의 시계를 받고 내 시계를 윤군에게 주었다. 나는 목이 맨 소리로 후일 지하에서 만납시다. 죽어서 만나자는 뜻이죠. 했더니 윤군은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나를 향해 머리를 숙였다. 윤몽길이라고 죽는 게 두렵지 않았겠어요? 사람은 모두 죽는 게 두렵죠. 하지만 독립을 향한 마음으로 바로 그런 폭탄을 던지고 그 다음에 자신의 처형 죽음을 받아들였다. 그런 분들의 마음을 생각해야 되겠죠. 김구는 여러 어려움에도 독립운동가들을 이끌고 바로 독립운동을 하는데 앞장서신 분이죠. 그 중에서도 윤몽길의 의거는 일제와 싸우던 중국인들, 그치? 한국의 독립의지를 보여주었다. 그 다음 중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도와주는 계기를 마련한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독립군에 활약해서 보실 필요가 있네요. 독립군 부대는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독립군 부대가 일본군을 상대로 어떻게 승리했는지 알아봅시다. 자, 중요한 두 가지네요. 자, 올해 2021년 8월 15일에 바로 이 홍범도 장군이 돌아가셔서 무덤에 다른 나라에 묻혀 계시다가 한 80년 만에 드디어 우리나라로 돌아오셨어요. 유튜브에서 홍범도 장군의 귀환 뭐 이런 식으로 쳐보시면 그 행사 영상이 있을 거예요. 한 번씩 홍범도 장군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바로 청산리 대첩은 김자진과 홍범도 장군이 함께 연합해서 작전을 벌인 것이다. 봉오동 전투. 일본군은 만주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 독립군을 진압하려고 이들 군대가 있던 봉오동을 공격했다. 봉오동의 지형을 잘 알고 있던 홍범도는 전투에 유리한 지역으로 대규모의 일본군을 유인하여 포위한 후 공격했다. 이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독립군은 일본군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라는 거죠. 네, 홍범도 장군은 포수 출신이라고요. 포수. 호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잡는. 하지만 독립운동에 굉장히 노력하신 분이다.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독립운동에 이렇게 무장 의병 활동을 처음부터 하셨던 분이고 무장 독립운동을 하게 되시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은 일본군의 총에 맞아서 전사하게 되고,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의 아내는 남편이 독립운동하니까 잡혀가서 고문당하셔서 돌아가시게 돼요. 자기의 가족을 다 잃으면서까지 독립운동에 노력하셨던 장군이 바로 홍범도 장군이다. 이런 봉오동 전투의 승리의 소식이 조선에게도 엄청난 소문이 됐겠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조선인들한테는 마음 한편으로는 일제에 맞서서 승리한, 맨날 전쟁에서 지고 일본의 식민지만 되고, 그렇지, 그런 좌절감 속에서 조그마한 희망을 주신 분이 아니겠어요? 그 다음 청산리 대첩. 독립군의 활동이 더 활발해지자 일본군은 덕균금으로 독립군을 공격했다. 김좌진과 홍범도가 이끄는 독립군 부대는 바로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을 맞아 싸움에 유리한 지형과 전술을 이용해서 일본군과 싸워서 크게 승리했다. 청산리에서의 전투는 독립군이 거둔 가장 큰 승리였기 때문에 바로 청산리 대첩이라고까지 불린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어요. 홍범도와 김좌진은 어떻게 일본군을 이길 수 있었을지 써봅시다. 첫 번째는 바로 유리한 지형. 그치, 유리한 지형. 지형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쵸? 그 다음에 그런 포위 전술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 왜냐하면 일본군하고 1대1로 싸워서 이기기는 힘드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정면 승부보다는 치고 빠지기, 공격하고 빠지고, 이런 전략을 쓰는데 이거를 군대에서 용어로 말하면 게릴라전이라고 이야기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힘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하고 1대1로 붙으면 못 이기잖아. 그래서 치고 도망가고 치고 도망가고 상대방이 힘을 빼놓는 것이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일본군을 이길 수 있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홍범도 장군, 김좌진 장군, 이런 독립군들의 활약도 같이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공부했던 인물들,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다음 김구 선생님, 또 남자연과 같은 인물, 그 다음 윤봉길 선생님, 그 다음 홍범도와 김좌진 같은 인물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